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저녁 7시부로 강릉에 가뭄 재난 사태가 선포되면서 강원도가 오늘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습니다. 강원도는 취약계층 물 공급 대책과 농작물 피해 예방 조치, 소상공인 상황 관리, 휴교 및 단축 수업 등 가뭄 극복을 위한 총력 대응에 나섭니다. 또 내일부터 재난 사태가 해제될 때까지 강릉시의 현장 상황 관리관을 파견해 현장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합니다. 극한 가뭄으로 어제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릉에 전국의 소방차들이 모여 긴급 급수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라 여겨지는 저수지의 저수율 15% 선도 무너졌습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소방차 수십 대가 공설운동장에 줄지어 집결했습니다. 어제 국가소방동원령이 발령되자 전국에서 새벽부터 50여 대의 소방차들이 긴급 급수를 위해 모인 겁니다. 충남에서 달려온 소방차가 양양의 소화전에서 한 번에 12톤의 물을 받아와 강릉으로 옮기는 겁니다. 왕복 60km, 총 5회를 그러니까 한 300km 되겠죠. 300km 정도를 달려서 5회 급수를 할 예정입니다. 마을 의용 소방대원들도 나와서 긴급 급수 지원을 돕습니다. 소화전 이거 위치를 잘 모르니까 외지에서 온 차들, 그래서 이제 구분구분 배치되어 있습니다. 소방차가 홍제정수장에 부은 물은 하루 3,000톤의 식수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일 사용량의 3.5% 수준이어서 물 부족 상황은 여전한 상황.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방문한 이후 재난 사태가 선포됐지만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이라고 여겨지는 저수율 15% 선도 무너졌습니다. 강릉 시민 생활용수의 87%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는 말라붙은 지 오래지만 대책은 제한적입니다. 15% 줄이고 있으니까. 기간상 9월 달은 제가 비용을 올 거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안 돼요. 평균적으로 당연히 비가 오겠죠. 통계적으로 보면 안 올 때. 그래서 지금 최대한 사람 목숨을 가지고 실험할 수는 없죠. 맞습니다. 5만 3천여 가구의 계량기 절반을 잠그는 절수 조치는 계량기의 75%로 더 동여매게 됐습니다. 물이 아주 끊어질까 봐 그게 제일 걱정이고, 또 설거지할 때 그냥 졸졸졸이라도 나왔으면 좋겠고, 빨래고 청소고 그런 게 좀 많이 걱정이 돼요. 오봉저수지 농업용수 공급도 중단됐습니다. 앞으로 고지대 가구부터 물이 끊어지는 단수 상황이 오면 소방차들이 각 가정으로 가 긴급 급수에 나서게 됩니다. 특히 내일 강릉엔 5mm 안팎의 적은 비만 내린 뒤 다음 달 10일까지는 비 소식이 없어 극한 가뭄 피해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영서 지역에는 오늘 밤부터 비 소식이 예보됐습니다. 영서 내륙에는 오늘 밤까지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가 오겠고 오늘 밤부터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내일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지만 9월 중순이 될 때까지 가뭄을 해소할 수 있는 비 소식은 없습니다. 강원도 전역에 인구 소멸 위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에서는 춘천과 원주만 소멸 위험 지역에서 빠져 있는데요. 춘천도 소멸 위험 진입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1941년 문을 연 이 학교는 지금까지 4,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하지만 전교생은 이제 4명. 내년에 6학년 2명이 졸업하면 본교와 통합돼 문을 닫습니다. 모교의 통폐합 소식을 들은 주민과 졸업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농사꾼 빼고는 없어. 농사꾼도 얼마 없어. 기분이야 참 엄청 서운하죠. 이처럼 학교가 사라지는 건 지역 인구 감소와 직결돼 있습니다. 현재 강원도는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올해 들어 강원 15개 시군에 소멸 위험 지수가 더 악화됐고 지난 4월에는 홍천이 추가되면서 소멸 고위험 지역은 7곳으로 늘었습니다. 춘천도 소멸 위험 지수가 7월 0.52로 떨어져 소멸 위험 단계 진입 기준 0.49를 불과 0.03포인트 남겨놓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기 힘들다 보니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건 순 체류 인구입니다. 체류 인구에서 타 지역 활동 인구를 제외해 생활 인구를 보완한 개념입니다. 춘천은 외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강릉은 내국인 관광객 효과로 순 체류 인구가 정주 인구보다 각각 17%와 33% 많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원주는 유출 인구가 많아 1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관광객 유치에만 올인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방문객 유치를 갖다 좀 병행하고요. 일시적인 워케이션이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지역사회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규모를 줄이고 체류 인구를 늘리는 것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와 관련해 통일교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오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이 자신이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며 요란을 떨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 큰절을 한 건 종교 예법에 따른 것일 뿐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통일교 전 본부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산양삼 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지역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임업진흥원이 산양삼 생산 신고자 2,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집계된 산양삼 절도 건수는 308건이었고 지역별로는 강원 홍천과 경남 함양 11건, 횡성이 10건, 평창 9건 순이었습니다. 절도는 산양삼의 잎과 줄기 식별이 쉬운 봄과 여름에 78%가 집중됐는데 도난당한 산양삼 중 7년근 이상의 고가 산양삼이 전체의 48.4%를 차지해 피해 규모가 더 컸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인구 감소 지역에 지방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내용의 2025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자나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의 최대 50%를 감면해 줍니다. 또 기업이 사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주택이나 기숙사를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받습니다. 강원 지역의 인구 감소 지역은 철원과 화천, 양구, 홍천, 고성, 양양, 횡성, 영월, 평창, 정선, 삼척, 태백 등 12곳입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와 강릉본부가 추석을 앞두고 도내 중소기업에 특별 운전 자금을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00억 원으로 금융기관 취급액 기준으로 200억 원입니다. 지원 기간은 내일부터 10월 2일까지로 이 기간 도내 금융기관이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에 신규로 취급한 일반 운전자금 대출이 대상입니다. 신규 대출액의 일부를 한국은행이 취급 금융기관에 재원으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원주시가 대도시 특례 권한 확보를 위해 연구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원주시는 지난달 1,800만 원을 들여 대도시 특례 확보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연말까지 원주에 특례가 있어야 하는 논리 개발과 확보 방법을 구상합니다. 현행 지역균형발전특별법에는 인구 30만 이상, 면적 1,000제곱킬로미터 이상 지자체의 경우 대도시 특례가 부여되지만 현재 원주를 비롯한 30만 이상 도시 중 면적 기준에 부합하는 도시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송기헌, 박정하 의원이 발의한 면적 기준 축소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비롯한 대도시 특례 기준 완화가 목표입니다. 뉴스데스크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